자, 1학기 1회고사에 대한 수학 모의고사 선생님이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지금 잘 되어 있는지 확인용으로 문제를 실전처럼 45분 시간 내서 풀어봤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틀린 부분 개념들 다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에서 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미음 5개 있는데 옳은 것이 뭔지 한번 보자. 제곱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아니라 처음에는 x제곱은 a를 만족할 때, 자,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거를 보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보면 기역 0.25는 0.5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 0.25는 0.5를 제곱해서 나오는 수니까 양의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 그 반대의 경우란 말이야. 제곱이라는 의미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고. 니은 0의 제곱근은 없다. 맞아요? 아니지. 0의 제곱근은 한 개다. 어떤 거? 0. 그래서 제곱근의 개수 양수일 땐 2개, 0일 때는 1개, 음수일 때는 없다 라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디귿 루트 9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니죠. 루트 9는 9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였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은 플러스 3이라는 숫자랑 마이너스 3 두 가지 숫자를 나타내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빠져야 되고 루트 9는 그냥 3이다 로 고쳐줘야 돼. 리을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0.1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0.1의 제곱이나 제곱하면 둘 다 0.01이란 양수가 돼야 돼. 여기도 음의 기호 빠져야 되고, 미음 루트 4의 제곱은 4다. 제곱근과 제곱이 만나면 없어지는데 4 자체가 양수니까 그대로 4가 나오면 돼요. 혹은 이렇게 안 해도 되고 4의 제곱이 16이니까 루트 16. 그럼 16의 양의 제곱근인 4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미음만 맞는 말.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굉장히 교과서에서도 많이 풀어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문제집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 그러면 얘네 모습이 다 제곱근 기호랑 제곱이랑 만나는 거야. 얘네가 만나면 없어지게 되는데 안에 있는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서 없애려면 절대값 기호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x-6도 제곱근과 제곱 만나면 이렇게 절대값 2x-6으로 나와야 되고, 얘는 얘들아 루트 안에 어떤 거에 제곱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지만 루트의 제곱 이렇게 제곱이 밖에 있는 경우는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오면 돼. 그래서 얘는 얘랑 없어져서 x-1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x랑 2x-6의 부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주어진 조건으로 우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1보다 크니까 x는 당연히 양수라서 얘는 x 그대로 나와야 되고, 2x-6의 범위를 구할 건데, 자, x가 3보다 작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2x-6의 형태 맞춰주려면 양변에 1에 곱해주고 마이너스 6을 양변에 더해주면 2x-6 0. 얘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음수니까 절대값 빠져서 나올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그냥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네를 정리해보면 x-2x 더하기 6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x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7로 계산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곱근과 제곱이 만나가지고 없어지는 경우 부호를 나눠야 되는 거 잘 판단을 해야 되고, x가 3보다 작다라는 거에서 2x-6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춰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연습을 하면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3번은 어떤 기호가 나와 있는데 괄호치고 a, b라는 거는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를 간단히 하라 그랬는데, 자, 이 기호는 수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하나의 약속과 같이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를 막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은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쉽게 간략하게 문제에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a, b라는 거에 괄호가 닫혀 있으면은 a랑 b 중 큰 수를 나타내래. 즉 어떤 숫자가 더 크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2루트 3과 4 어떤 게 더 크냐? 2루트 3은 루트 10이고 루트 4는 루트 16.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앞에 거에는 4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2 보면은 루트 3이 얘들아 2보다 작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마이너스 2보다 커.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얘가 조금 복잡할 건데 이렇게 생긴 모양들은 어떻게 우리 대소관계를 했었냐면은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거 한번 빼줘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을 빼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 빼기 1이 돼서 1 마이너스 1 없어지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돼. 얘는 0보다 작게 되겠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더니 0보다 작대. 그러면 뒤에 게 더 크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보다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이제 4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4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답이 되는 거는 자 1번 루트 2 빼기 루트 3 더하기 3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도 우리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었어. 4번 보기에서 계산의 결과가 항상 무리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조금 처음 보는 내용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보자. 기억.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가 항상 무리수가 되냐? 유리수가 되는 거 절대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아니지 얘들아. 루트 3이란 무리수랑 루트 3이란 무리수 곱하면 뭐야? 3. 그러니까 얘는 항상 무리수가 아니야. 기억은 X.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항상 무리수냐? 자 그럼 얘는 곱하기가 아니라서 제곱이 아니라서 더하기면 무리수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더하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게 3 빼기 1이라는 거는 3 더하기 마이너스 1 이거랑 똑같았죠. 그래서 더하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빼기를 신경을 안 써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루트 3이라는 무리수랑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무리수를 더하면 0이 되지. 0은 유리수야. 항상 무리수가 아닌 게 니은에서 나왔고. 디귿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 그러면 자 유리수를 A라고 하고 무리수를 루트 B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A 루트 B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무리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깊게 생각해주면 얘들아 만약에 유리수가 0이면 어떡해? 0 곱하기 어떤 무리수는 항상 0이야. 근데 0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니까 디귿도 X야.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리을은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항상 무리수가 되냐 아니면 앞에 것들처럼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냐라고 보는 건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자 유리수는 얘들아 순환소수 아니면은 유한소수야. 소수로 나타내면 어쨌든 끝이 있거나 순환하는 소수라고. 근데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그래서 뭐 점 얼마 얘네가 순환하지 않게 계속 뒤에 나갈 건데 여기다가 유리수 더한다고 해서 이 뒤에 있는 소수점들이 갑자기 순환이 되거나 무한소수가 유한소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리을은 항상 무리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항상 무리수냐 유리수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나누기가 있으면 일단 유리수가 분모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얘는 0이 아닌 녀석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0이 아닌 유리수를 어떤 무리수를 0이 아닌 유리수로 나누었을 때 무리수가 되냐 유리수가 되냐 이걸 물어봤는데 아까 유리수랑 무리수의 곱하기 경우는 0이 되는 녀석 때문에 유리수가 됐었어. 그러나 여기서는 유리수가 0이라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항상 0이 될 수 없어서 무리수가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리을 미음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항상 무리수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유리수인 경우를 찾아내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지.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거는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번은 자 2루트 3과 2루트 5의 정수 부분들을 더하래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습지에 있었는데 정수 부분만 일단 보면은 2루트 3의 정수 부분 구하기 위해서 이 밖에 있는 2를 안으로 집어넣어. 그럼 루트 10이고 2루트 5는 루트 20이야. 자 루트 12는 자 12가 9보다 크고 16보다 작으니까 루트 12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 그래서 얘 정수 부분은 3이야. 3. 왜냐면 3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 부분 3. 얘 정수 부분은 20이란 숫자는 16보다 크고 25보다 작다. 그래서 루트 20은 4보다 크고 5보다 작아서 얘는 4점 얼마. 그래서 루트 20의 정수 부분은 4야. 4. 두 개 더하면 7.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파악하는 거는 소수 부분, 정수 부분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연습 되게 많이 했습니다. 6번. 자, x제곱이 루트 3, 그다음에 y가 루트 27일 때 x 루트 y의 값을 물어봤는데 자, x제곱이 루트 3이래. 그러면 x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루트 3이다? 우리 이런 거 교과서나 학습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지. 우리 중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x 루트 y, x의 값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얘들아, x 루트 y라는 녀석을 루트 x 제곱 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어때? x 제곱이 루트 3, y가 루트 27이니까 x 제곱 y 곱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27이야. 그럼 루트 81이니까 얘는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 루트 y는 x 제곱 y의 루트 씌운 거고 x 제곱 y가 9니까 여기다 9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번 답은 1번 3이 되겠습니다. 근호 밖에 있는 거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는 거를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6번에서 그 부분은 선생님 조금 조건을 빼먹었는데 여기에 집어넣으려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꼭 붙어야 돼. 이런 거 헷갈리고 실수하면 안 돼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7번 문제를 보면은 배점이 5.5점이라고 나와져 있어. 우리 시험 공부를 할 때 교과서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 때 그런 게 문제들이 많은 것들을 풀 때는 어떤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 내가 풀 수 있는지 아니면 도전해 볼 만한지 나타내 있지가 않다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시험에서는 얘들아 배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5.5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험지 내에서 가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배점이 높은 문제를 시험에서는 주어진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안 풀린다고 계속 꽁꽁 싸매지 말고 안 풀리면은 일단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먼저 풀어보는 연습을 직접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문제 하나 풀겠다고 여기에 매달리면은 뒤에 있는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까지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배점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7번 보면은 자, 배점이 5.5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배점이 높은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n이라고 함수라고 나왔어요. 함수 다 까먹었는데 막 함수 뭐 어떻게 그래프 그리라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fn이라는 함수가 우리가 평소에 보던 함수가 아닌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져 있어. 그리고 f2 더하기 f3 더하기 f16까지의 합들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얘들아 fn에다가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16까지 집어넣어서 15개 숫자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함수 값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런데 제곱근 부분, 특히 이 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 값들을 다 더하라고 하는 문제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럼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16을 집어넣고 그때 각각 함수 값들을 다 우리가 구하면은 15개에 대한 숫자인데 자, 밑에 보니까 분모가 무리수로 되게 만만치가 않아. 루트 n-1 n 막 섞여 있고 막 심상치가 않은데 얘를 분모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로 바꿔주는 거 우리 뭐라고 했지? 분모의 유리화라고 했습니다. 유리화를 한번 해볼 건데, 자, fn이라는 거는 따로 안, fn은 n 루트 n-1 더하기 n-1의 루트 n 분의 1이야. 분모의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자, 그 곱셈 공식을 사용할 건데 얘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n-1 루트 n 똑같이 써주고 가운데 부호만 다르게 앞에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분자도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지 숫자가 달라지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 똑같은 수를 분자와 분모에 각각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n 루트 n-1의 제곱 빼기 n-1 루트 n의 제곱이 될 거야.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니까 분자는 n 루트 n-1 마이너스 n-1 루트 n이 될 거예요. 분모 우리 제곱해보면 n제곱에 n-1 루트 씌운 걸 제곱하니까 n-1이고 마이너스 n-1의 제곱에 루트 n의 제곱 n, 그것분의 n 루트 n-1 마이너스 n-1 루트 n이라고 돼 있어. 분모 우리 전개해서 정리 좀 해주면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에다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곱하기 n분의 분자를 또 계속 써줘. 그 다음에 분모를 이제 또 정리를 해주면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세제곱 플러스 2n제곱 마이너스 n이 돼. 분자는 n 루트 n-1 마이너스 n-1 루트 n. 분모가 그럼 깔끔하게 계산이 될 건데 n세제곱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그러니까 n제곱만 남고 분모가 n제곱 마이너스 n 분의 분자 n 루트 n-1 마이너스 n-1 루트 n이라고 돼 있어. 자, 이 상황에서도 정리를 하긴 했는데 뭔가 복잡해. 그런데 우리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따로 빼주면 이 식은 n제곱 마이너스 n분의 n 곱하기 n-1 빼기 n제곱 마이너스 n분의 n-1의 루트 n이야. 약분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n끼리 약분되면은 앞에 거는 n-1, 뒤에 거는 루트 n-1이고 뒤에 거는 n-1이고 얘도 n-1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마이너스 n분의 루트 n이야. 조금 fn이라는 형태가 깔끔하게 주어져 있는데 fn은 n-1분의 루트 n-1 빼기 n분의 루트 n으로 나와져 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하게 식을 바꿔놓고 그때 이후로 f2, f3, f16까지 다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f2는 n에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1분의 루트 1이니까 1 빼기 2분의 루트 2고 f3은 더하기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야. f4는 n에다가 4 집어넣는 거니까 3분의 루트 3 빼기 4분의 루트 4 이런 식으로 돼. 점점점에서 f16일 n에다가 16을 집어넣으면 15분의 루트 15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16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얘도 30개의 더하기 빼기가 막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제곱근 단원에서 혹은 분모의 유리화 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값들을 더하라고 하는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자, 잘 살펴보면 얘 자체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2 더하기 f3 더하기 점점점에서 f16이야. 얘가 f2, 얘가 f3, 얘가 f4, 그 다음에 얘까지가 f16.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가운데 살펴보면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게 있어서 더하면 없어질 거야.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막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건 앞에 있는 1과 뒤에 끝에 있는 이 녀석만 남는다고. 그런데 얘도 어쨌든 얘 뒤에 있는 거랑 지워지고 막 지워져서 결국에 16까지 함수값까지 더하면 이것만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놈들이 싹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1, 뒤에 있는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16만 남게 될 거고 이걸 1 마이너스 16분의 4 1 빼기 4분의 1에서 4분의 3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자, F2, F3, F4 짜라락 F 몇 가지 더해라 라는 거는 중간에 있는 것들이 교대로 부호가 달라지면서 없어질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텔레스코핑이라는 단어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를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듣고 까먹어도 돼. 그냥 이런 계산은 해보면 두 개가 다 지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분모의 유리화까지 하는 거 해서 얘네 식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항들로 나타낸다라는 게 생각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밑에 분모가 무리수가 되어 있을 때는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우리가 계산이 조금 간편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8번 보면은, 자,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의 복잡한 사칙 계산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 루트 3이 이렇게 분배되면은 2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 곱하기 3에서 6, 마이너스 6루트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더하기 루트 3분의 2 루트 3이지. 그러면 6 마이너스 6루트 3 분모 유리하면 3분의 2 루트 3, 그 다음 루트 3 없어지니까 2. 그럼 8 마이너스 3분의 36, 18 더하기 2의 루트 3이 되니까 8 마이너스 3분의 20 루트 3. 그래서 3분의 24 마이너스 20 루트 3인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얘는 부호 같은 거 계산 실수하지 말고 잘 풀어야 돼. 9번 제곱근표에 대한 내용 나왔는데, 주어진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보면은 루트 0.00711이라고 되어 있는데 711 이 모양이 나오려면 71 하고 여기 1이 만나야 돼. 그래서 루트 71.1이 8.43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0.00711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소수점이 짝수번 움직이냐 홀수번 움직이냐 알면 돼. 71.1을 아니까 여기서 점을 찍어서 하나, 둘, 셋, 넷, 4칸만큼 갔으니까 얘는 100분의 1의 루트 71.1이랑 같아서 얘는 구할 수 있어. 1번 구할 수 있고. 자, 0.0701은 자 70.1 루트 70.1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3칸 갔으니까 2번은 홀수번 가면은 루트 7.01을 알거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70.1의 루트 가지고는 구할 수 없어요. 3번 같은 경우는 루트 0.713, 그럼 루트 71.3은 71.3에서 8.444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한 칸, 두 칸 갔으니까 얘는 10의 제곱꼴로 곱해진 거야, 숫자가. 그래서 구할 수 있고. 4번 70.2 루트 70.2는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구할 수 있고. 5번 7140은 루트 71.4를 여기서 구할 수 있고, 71.4에서 하나, 두 칸 갔으니까 5번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될 거야. 10번은 루트 24K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루트 24K 24K가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돼? 그렇다라는 건 24K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K다. 그래서 얘네를 제곱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K는 2가 하나 필요하고 3이 하나가 더 필요해. 그 다음에 어떤 정수의 제곱, 어떤 P라는 정수의 제곱이 들어가게 된다면 루트 24K는 정수가 될 거라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어떤 정수의 제곱꼴로 나타내지는 두 자리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P가 1이면 K는 6, P가 2면 K는 4, 6, 24, P가 4면은 54, P가 4면은 96, P가 5면은 25 곱하기 6이니까 150이야? 이런 식으로 쭉쭉쭉 K가 늘어날 거야. 그런데 두 자리 자연수 고르를 했으니까 24, 54, 96 3개가 나오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11번. 자, 11번 보면은 자, 원점과 나오고 직선이 나오고 우리 함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와.
그래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제곱근이 활용되는 부분이 여러 문제, 여러 도형 아니면 여러 내용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앞에 배웠던 내용이 까먹었으면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준 수준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2x 플러스 y는 2a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h라고 해서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OH의 길이를 6루트5라고 나와 있을 때 여기 A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들을 다 적어보면 OB의 길이 알 수 있어, 얘들아.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A잖아. OB의 길이는 X절편에 해당되는 숫자를 찾으면 되는데 X절편은 뭐야? Y가 0일 때 X값이야. 그러면 2X는 2A를 만족하는 A가 OB의 길이가 될 것이고,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라고 그랬으니까 X가 0일 때 Y값인 2A야, 2A. 그럼 OB가 A고 OA가 2A인 직각삼각형에서 OH의 길이가 6루트5니까 우리 A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거 닮음을 활용해도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도 되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사용해 보면 AB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 A의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이 돼서 5A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AB의 길이는 루트 5A가 될 거라고. AB의 제곱이 5A 제곱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길이는 음수가 없어. 항상 양수만 내야 돼서 마이너스 빼줘야 돼,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여기 루트 5A라고 빗변 구했으면 이제 어떤 거 써볼까? 우리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기억나야 돼. 2A 곱하기 A, 2A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였어. 루트 5A 곱하기 6루트 5. 그러면 2A 제곱은 30A, A 제곱은 15A, A는 15. 이렇게 나와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까먹었던 함수, 까먹었던 직각삼각형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만 머리에 집어넣자. 그다음 12번, 철수가 하는 말이 항상 사실이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A는 자기 자신의 양의 제곱근보다 항상 커 라고 되어 있거든. A는 자기 자신의 양의 제곱근은 뭐야? 플러스 루트 A니까 그냥 루트 A. 자, 어떤 수랑 그의 제곱근이 있으면은 제곱근 하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항상 이걸 만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A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양의 제곱근보다 항상 큰지 A는 루트 A보다 크다라는 거를 언제 만족하는지를 찾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봐봐, 9라는 거의 양의 제곱근은 3이잖아. 그러면 항상 크잖아. 16의 양의 제곱근 4잖아. 항상 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4분의 1이라는 숫자를 생각해볼까? 4분의 1의 양의 제곱근 뭐야? 2분의 1이지. 양의 제곱근이 더 큰 경우도 있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A가 루트 A보다 크다라는 말은 옳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쩔 때 A가 루트 A보다 크고 어쩔 때 루트 A가 A보다 큰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A가 루트 A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려면 루트 A 제곱이 루트 A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A 제곱과 A 그래서 루트가 똑같으니까 A 제곱이 A다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A는 자기 자신의 양의 제곱근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양의 제곱근을 갖는다라는 거니까 A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이미 사실로 조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캐치하면 A 제곱이 A보다 크다. 근데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를 양변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 0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그래서 A가 1보다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A가 루트 A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 외의 범위에서는 A가 루트 A보다 작다. 언제? 0, A, 1. 여기서는 이게 작다가 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범위를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a가 1보다 크다가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나와요. 제곱근에 대한 내용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볼만 했을 수도 있어. 13번부터는 이제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가 들어가는데 13번 보면은 얘 계산하래.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쉽게 할 수 있지. 2xy 6x 5y 15. 답은 4번에 있었고 14번 2x-1의 제곱 전개하래. 곱셈 공식 활용해서 전개하면 2x 제곱인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고 2랑 2x랑 1 곱하면 4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15번 자 인수분해하라 그랬어. 자 3, 6, 3 3이라는 숫자가 공통으로 들어가서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 들어갈 거고 얘 인수분해 공식 사용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거 이제 알아둬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그림이 나타내는 곱셈 공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넓이를 보면은 이 흰색 직사각형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갔어. 이 학습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부분이야?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나타내는 곱셈 공식이라는 거 했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17번 보도록 할게요. x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얘는 x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 집어넣어서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막 더하기 빼기 하면은 될 거야. 결국엔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시험에선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 보면은 인수분해는 왜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비슷하게 나와져 있는데 인수분해를 해서 시계 대입을 하면은 시계값을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볼 건데 우리 3차식이 들어있는 거를 인수분해하는 거를 배우진 않았어. 그치? 그래서 얘를 전체 인수분해하라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얘 이렇게 볼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를 볼 건데 얘 일단 공통인수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그럼 얘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더하기 3이 붙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x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돼서 자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앞에 1 플러스 루트 2 남고 뒤에는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루트 2 제곱하니까 곱하기 더하기 3이면 2 플러스 2 루트 2 더하기 3이니까 5 플러스 2 루트 2가 답이 될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989 곱하기 991 더하기 1은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수와 같을 때 이 자연수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989랑 991 자 얘네들 곱해서 1 더한 다음에 소인수분해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 인수분해를 배웠으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989, 991이란 숫자를 계속 뚫어져라 보고 가운데 곱하기가 되어 있으면은 989는 얘들아 990 빼기 1이고 991은 얘들아 990 더하기 1이야. 그러면 989 곱하기 991을 990 빼기 1 곱하기 990 더하기 1로 바꾸면 얘는 990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인수분해 공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990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99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990의 제곱이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을 조금 또 볼게요. 다른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을 할 건데 이런 문제 풀 때 인수분해 공식 하나만 써야 되냐?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989를 선생님이 x라는 미지수로 두면은 이 식은 x 곱하기 991은 989 더하기 2니까 x 더하기 2 뒤에 1이 붙어 있어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나타내지고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x가 989였으니까 989 더하기 1의 제곱인 990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문자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번. 자, 주어진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완전제곱식에 대한 주제 선생님이랑 학습지에서 배웠고, 완전제곱식은 중요하니까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6x제곱 마이너스 48x 더하기 k 더하기 4가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거는 앞에 숫자가 붙어가지고 어떤 식의 제곱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식 자체의 제곱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 앞에 숫자가 제곱이 아닌 숫자가 붙어도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6x제곱 마이너스 48x 더하기 k 더하기 4라는 녀석을 볼 때 여기 2차식은 얘들아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하면은 여기 1차식들끼리를 곱해야지만 2차식이 나와요. 얘는 4x랑 4x랑 곱한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면 4x를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k 플러스 4가 조금 난감한데 상수는 얘들아 상수랑 상수 두 개 똑같은 상수끼리 곱해줘야지 이 상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문자를 좀 바꿔보면 16x제곱 마이너스 48x 더하기 k 플러스 4에서 이 녀석 대신에 어떤 상수인 b라는 녀석의 제곱이라고 둘 거야. b제곱은 k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인수분해 되기를 4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얘의 제곱 형태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를 제곱해보면 16x제곱 더하기 8bx 더하기 b제곱이 돼. 완전제곱식이려면 얘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48이랑 8b랑 같게 되니까 마이너스 48은 8b랑 같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k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36은 k 플러스 4, k는 32 이렇게 해도 됩니다. 19번의 답은 32인 1번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20번 보면은 이번은 부피가 이렇게 나와 있고 높이가 주어져 있을 때 밑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밑넓이를 구하려면 부피를 높이로 나누면 돼요. 부피, 높이 다 구해져 있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면 40x제곱 마이너스 11xy 마이너스 21y 제곱이라는 부피가 5x 플러스 3y라는 높이 곱하기 밑넓이 이렇게 될 거야. 글씨가 너무 엉망이네. 그러면 얘 우리 다항식끼리 나누는 거는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인수분해 해야 돼. 그런데 인수분해 하기에는 40, 2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고 곱해서 40 되고 곱해서 21 되는 정수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말고 5x 플러스 3y를 힌트 삼으면 얘가 5x 플러스 3y를 인수로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한 줄이 완성이 돼야 돼. 그러면 곱해서 40x 제곱이 되는 5x랑 곱해서 40x 제곱이 되는 8x가 밑에 써줘야 되고, 마이너스 21y 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21y 제곱이 되려면 3y랑 마이너스 7y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이 있어서 얘 인수분해 되기를 5x 플러스 3y 8x 마이너스 7y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얘가 높이니까 밑넓이는 얘가 돼야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실수 x에 있어서 이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얘들아 우리 2차 방정식을 배우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지만 2차 방정식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보면은 얘도 처음 보면 당황스러워서 못 풀 수 있지만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본 거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어떤 문제 푸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 빼기 0 더하기 1은 0이니까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x가 0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양변을 x로 한번 나눠줘 볼게요.
그러면 x-3 더하기 x분의 1은 0이라는 게 나오고 x 더하기 x분의 1은 3이라는 식이 나와. 우리의 제곱이니까 양변을 한번 제곱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9. 앞에 거는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분의 1 하니까 가운데 2.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만 남을 거고 5변은 9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려면 2를 이항시켜서 7이라고 해서 4번을 답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21번은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선생님이 지금 풀어준 거 보고 한 번, 두 번 연습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5점으로 조금 배점이 높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식을 변형해 가면서 푸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22번은 자 왼쪽에 2차식이 오른쪽에 우변에 인수분해 됐을 때 올바른 숫자들 a, b, c 값을 구하라 그러는 건데, 자 첫 번째 거 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a라는 녀석이 x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럼 반대로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니까 이 a 값은 16이다 라는 거 우리 금방 알아낼 수 있어. 두 번째는 b랑 c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9라는 녀석이 다음과 같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완전제곱식이라는 내용이 주제가 계속 나오니까 조금 중요하게 잘 알아둬야겠죠.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앞에 x 똑같이 곱해줘야 x제곱 나오고, 뒤에 제곱해서 49가 나오려면 더하기 7의 제곱 이러면 돼. 근데 x 마이너스 7의 제곱도 마이너스 7의 제곱하면 49가 되니까 얘네 두 개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먼저 x 플러스 7의 제곱일 때, 즉 c가 7일 때, 아니 얘를 먼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49니까 여기서 b는 14, 그 다음에 c는 7 이렇게 나오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49니까 b는 마이너스 14, c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문제 보자. 1번 a는 16인 거 고르면 이 세 개고, 3번 4번 x. b가 14면 c가 7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7이니까 1번도 x. b가 마이너스 14면 c가 마이너스 7이어야 되니까 2번이 맞겠다. 5번 보면 b가 마이너스 14인데 c가 7이야. 그러니까 얘도 x. 그래서 22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3번, 24번 이제 두 문제 남았다. 자 보면은 x값, y값이 주어져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제곱 값 구하라 그랬어. 얘도 마찬가지로 x값, x값, y값 다 집어넣으면은 어때? 굉장히 복잡하니까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뭐 하자? 인수분해하자.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제곱이란 녀석이 인수분해 되면 x 마이너스 2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x 대신에 2 플러스 2 루트 1을 이제 집어넣고 마이너스 2y를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가 될 거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자 2 마이너스 2 없어지면 4 루트 2의 제곱, 그래서 4, 4, 16에 2 곱하면 32가 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4번은 x 4제곱 더하기 64는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 2차식들의 상수항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얘도 배점이 5.5점이라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학습지에서 비슷한 거 풀어봤거든. 그때 학습지에서는 힌트가 주어졌었지. 힌트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보자면 x 4제곱 더하기 64라는 녀석을 인수분해 할 건데, 이런 형태 우리 본 적이 없어. 얘가 마이너스면 그나마 해볼만 하는데 플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얘에다가 어떤 식을 더해주고 어떤 식을 빼주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떤 거를 더하고 빼줘야 되냐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별이라는 문자들의 제곱이 되고, 이 빼지는 것도 어떤 문자의 제곱.
어떤 문자의 제곱이 되는 형태가 된다면 얘는 별 플러스 네모, 별 마이너스 네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 그래서 어떤 문자 또는 숫자의 제곱을 더했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볼 건데 x 4제곱 더하기 64가 완전 제곱되기 위해서는 x 4제곱 더하기 가운데 뭐 x제곱 더하기 64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x제곱에 어떤 숫자가 붙어야지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냐 라는 건데, 자, 뭐 x제곱을 더하고 빼줄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것도 어떤 거에 제곱이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럼 이 숫자 자체도 제곱수가 되어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x제곱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왜냐면 8의 제곱이 64니까. 자, 그래서 아니면은 64니까 x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도 된다고. 그러면 자, x 4제곱 더하기 16x제곱 더하기 64가 되거나 x 4제곱 마이너스 16x제곱 더하기 64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식 x 4제곱 더하기 64에서 16x제곱을 더해주면 16x제곱을 빼줘야 돼. 이 경우에서는 x 4제곱 더하기 64에서 마이너스 16x제곱을 해줬다면 더하기 16x제곱을 해줘야지 우리가 식이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x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16x제곱은 4x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이 돼. 그런데 우리 제곱 사이에는 마이너스가 있는 것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 제곱 사이에 플러스 있는 거는 신경을 안 써줘도 된다고. 그러면 결국 x제곱 더하기 8의 제곱에서 4x를 제곱한 거를 더하고 빼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16x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니까 이렇게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두 2차식 때 상수항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8 더하기 8 해서 16,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1학기 1회고사 모의고사에 대해서 실전처럼 문제 풀어보고서는 풀이를 봤어요. 자, 이번 시험 오랜 시간 준비하고 긴장도 많이 될 텐데, 자, 내용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학습지에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다 풀어보면서, 자, 이번 시험 실수하지 말고 긴장 안 하고 다들 좋은 성과를 있기를 선생님들이 응원합니다.